탄핵 심리가 들어가면 모든 걸 다 생중계해야 된다. 전 세계가 알게 해야 된다. 이런 그 주문들을 우리 댓글창에서 아주 뜨겁게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데, 여기서 잠깐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인호 교수, 이 헌법학자세요. 우리 이인호 교수님의 전화 인터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인호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석동현 변호사 인터뷰 중에 이인호 교수님 전화 인터뷰가 잠깐 연결이 됐습니다. 인터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우선 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헌법적 권한에 해당되는 통치권을 행사했는데 이것을 내란죄라고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학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란죄는 실체가 없는 주장입니다. 네.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거운 범죄인데요. 네. 내란죄의 구성 요건은 이제 최근에 법 조항이 조금 우리말로 순화가 됐습니다만은, 네. 10년 전에는 오랜 동안 뭐라고 돼 있었냐면은 국토를 참전하고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예. 참전이란 말은 반국가 세력이 일정한 지역을 장악을 하는 거죠. 네. 장악을 하고 그에 대해서 대한민국하고 저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황을 말하는 거죠. 일종의 전쟁 같은 내전. 예,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을 그게 이제 첫 번째 내란죄에 해당되는 행위고요. 네. 또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내란죄에 해당되는 행위가 그에 준해서 이제 그런 표현은 없지만 그 내용이 이제 국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네. 폭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범죄 구성 요건을 정할 때 A, B, C 이렇게 쭉 열거를 하지 않습니까? 네. A 또는 B 할 때 B의 행위는 A의 행위에 준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나로 묶어서 내란죄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앞에서 B의 행위가 국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네. 그거는 앞에 A 행위, 그러니까 국토를 참전하고 행위에 네. 준하는 수준에 이르러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그런 근한 발동 행위가 이걸 반국가 세력이 돼 가지고 대한민국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가라고 누가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전혀 요건이 성립 안 되는데, 저는 지금 이 내란죄 소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하는 것은 언어를 혼란시키는 겁니다. 예. 국민들에게 전혀 실체가 없는 내란죄를 가지고 계속 떠들어서 국민들을 언어를 혼란하게 만드는 거죠. 예, 교수님. 예.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는 그에 더 나가서 지금도 윤석열의 내란이 중단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러면서 이 내란죄를 선전하고 있다고 정광훈 목사, 김문수 장관 이런 5명을 내란 선전죄로 고발을 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예. 네. 그렇게 보면은 지금 국회가 다수 야당이, 네. 거대 야당이 하는 행위는 헌법 위반하는 게 많습니다. 네. 그야말로 무리하게 도를 넘어서는 근한 행사를 많이 하죠. 네. 그것도 그럼 내란인가요? 그러니까 서로가 내란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막 주장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실체가 없는 내란죄 논란을 일으키는 거고, 네. 그건 저는 목적이 따로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게 아닌데, 네. 그것이 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을 선동하거나 또는 네. 언어를 혼란시키는 데는 아주 적합한 아주 영리한 전략이라고 봅니다. 네, 목적은 따로 있다. 예. 예. 자, 교수님. 지금 이제 어쨌든 이제 탄핵을 국회에서 의결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에서 이제 탄핵 심판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절차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서 지금 헌법재판소가 6명으로 운영되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급하게 2명을, 그것도 개개인을 보면 다 부적절한 인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급하게 지금 청문까지 해서
한덕수 권한대행한테 임명하라고 지금 협박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참 어려운 지금 쟁점입니다. 예. 저는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 현재 6인 체제는 네. 대통령 파면이라고 하는 탄핵 심판 절차를 심리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 아하. 원칙적으로. 네네. 심리도 어렵고 그다음에 당연히 파면 결정을 내리는 것도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는 자구책으로 6인 체제를 가지고 심리를 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준비 절차이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합니다. 준비 절차는 뭐 3인도 가능하니까요. 네. 근데 본격적인 심리는 6인으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원칙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교수님? 예, 그게 헌법에 지금 헌법재판소법에 7인 심리 정족수가 있거든요. 네. 그 7인 심리 정족수라는 것은 최소한 7사람이 모여야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모든 헌법재판에. 아하, 예. 그런데 그 조항을 이전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헌법소원을 통해서 가처분 신청을 했고 헌법재판소가 당시 9인 체제에서 그 6인 만약에 3명이 곧 나가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6인 체제라도 임시적으로 심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결정했잖아요. 9인 체제에서 그 가처분을 받아들인 거죠. 그렇죠. 네. 9인 체제에서 가처분 결정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가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당의 사건과 관련해서만 효력을 발하는 겁니다. 이진숙 사건에 한해서만 효력이 있다. 네, 원칙적으로 그렇게 저는 보는데요. 네. 그런데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6인 체제 하에서 그걸 일반화시키지 않으면은 헌법재판소 기능이 정지되는 겁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저는 자구책이라고 보는데 헌법재판소로서는 6인 체제로라도 헌법재판소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심리를 할 수 있게끔 해야겠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진숙 헌법소원에서의 그 가처분 신청에서의 그 판단을 통해서 현재 유지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상황은 전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네네. 이 상황을 가지고 대통령 파면이라고 하는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는 것은 네. 정당성이 없죠. 아하,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저는 이제 그러면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9인 완전체로 만들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국회 3인 선출이 있잖아요. 네. 그럴 때 국회가 3인을 선출할 때 그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국회가 헌법재판관 3인을 선출하는 방식이 네. 국회 안에서 정파간 쪼개먹기, 예, 나눠먹기 합니다. 네. 이 정파간 나눠먹기 선출 방식은 아주 잘못된 관행인데요. 네. 그렇게 임명된 그러니까 특정 정파가 지명하면은 그냥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합니다. 그렇게 합의를 하는 게 서로가. 네. 그런데 그렇게 임명된 재판관은 정파의 재판관인 거죠. 그렇죠. 예. 대한민국의 재판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재판관으로 보려면 어떻게 선출해야 하냐면은 예. 각 정파가 합의하는 사람을 선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정파의 비토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상대가 반대하는 후보자를 네. 본회의에서 선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정파의 비토권은 예. 인정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야만 비로소 적어도 민주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재판관이 되고 예. 나중에 국민들도 그에 대한 결정이 났을 때 네. 그것을 승인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이게 결국 정당성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저는 그걸 가지고 정치적 협상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게 네. 민주당이 안 하면은 네. 그러면은 권한대행도 네. 임명할 수가 없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그 정치 협상을 응하지 않으면 나는 네. 그 국회가 합의해 오지 않으면 나는 임명하지 못한다. 예.
예. 아, 이렇게 버티면 된다는 거군요. 아니 지금 현재 헌법에서는 네. 재판관 구인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 예. 대통령이 임명하고 네. 그리고 그 3명은 알다시피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네. 3명은 국회가 선출합니다. 그런 이 조항은 어떤 의미냐면은 국회가 선출한 3명에 대해서 네. 대통령이 함께 민주적 정당성을 몰아줘야 됩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헌법 조항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9명 모두를. 네네. 그 의미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국민적 신임을 헌법재판관 구성에 있어서 보태야 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군요. 예. 특정 정파가 그냥 그 요청한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는 의무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 교수님 네. 예. 그럴 경우에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현재 지금 6인 체제로도 비정상인 게 소장 자체가 권한대행입니다. 그러면 소장도 정상적으로 임명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다시 말해서 권한대행이 소장 지명하고 네. 국회가 승인해줘야 됩니다. 아하, 예. 그렇게 해서 완전체로 구성이 돼야 이 재판이 그나마 정당성을 갖추고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국민적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그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만이 그 결정이 어떤 결정이든 국민적으로 정당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체제는 불가능하다고. 지금 이 헌재가 계속해서 신속 이러고 있거든요. 저 야권에서도 빠르게 하고 있는데 이거 잘못된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속하게 할 게 있고, 네.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다른 건데요. 네. 탄핵 심판이 갖는 무게를 생각해야 됩니다. 네. 탄핵 심판은 일반 법률 조항 하나 위헌 결정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네.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행위는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그런 결정을 내린다는 행위는 네. 그거는 우리가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뽑은 대통령이잖아요. 네. 그건 국민의 주권적 의사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주권적 의사를 파괴하는 거죠. 대통령 파면이라고 하는 거는. 네네. 이렇게 중대한 무게를 갖는 절차를 심판 절차를 그냥 빠르게 한다는 게 능사냐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더 신중해야 되고요. 예. 물론 당연히 권한대행 체제가 오래 지속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네. 어떤 행태로든 결론을 빨리 내려줘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인데 네. 그렇다고 밟아야 할 절차를 전혀 밟지 않은 채 또 구성도 완전한 정당성을 갖추지 않은 채 네. 심리를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교수님. 네. 이게 헌재 얘기는 제가 충분히 들었고요. 지금 권한대행을 자기네 말 안 들으면 탄핵하겠다고 야권에서 계속해서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데 권한대행 탄핵과 관련해서는 그 탄핵 요건이 제적 3분의 2라고 하는 다수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헌법에서는 대통령은 알다시피 이제 제적 의견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을 해야 네. 탄핵 소추가 되고 네. 대통령이 아닌 고위공직자들은 제적 의견 가반수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법조항을 엄격하게 형식적으로 해석하면은 권한 대행에 대해서는 탄핵 소추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 아예 권한 대행을 탄핵 소추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예. 국무총리가 있고 대통령이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은 단순한 국무총리 아닙니다. 네. 대통령의 권한을 임시로 행사하는 사람이고요. 그렇습니다. 그 권한 대행자는 만약에 그 헌법조항을 형식적으로 해석하면은 탄핵 소추를 할 수 없는 거죠.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예, 200명이다, 150명이다가 의미가 없군요. 예. 그런데 그걸 이제 정치권에서 뭐 그렇게 주장을 한다 그러면 한 발 물러섰더라도 네. 그때 의결 표수는 뭐냐? 네. 당연히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준하는 지위를 갖는 거거든요. 그렇죠. 단순히 국무총리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되고요. 네. 만약에 지금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 네. 그거는 국무총리의 권한과 지위를 정지시킨 겁니다. 네. 네. 대통령 권한 대행의 지위를 그 권한을 정지시킨 거 아닙니다. 네. 구분해야 되죠. 설사 국무총리로 탄핵이 되더라도 권한대행은 계속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하,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인호 교수 헌법학자십니다. 이 교수님 말씀 들었습니다.